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은 당장의 생존을 위한 것이었고 어떤 선택은 평생을 따라다니는 낙인이 되기도 하죠. 특히나 어머니라는 이름 앞에 붙은 포기라는 단어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든 간에 당사자의 심장을 평생 동안 천천히 갉아먹는 독이 되곤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경기도 드넓은 땅과 서울의 여러 채 아파트를 가진 남부러울 것 없는 재력가 이해숙 씨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화려한 재산 뒤에 숨겨진 지독한 도끼를 성공의 비결이라 말하지만 정작 혜숙 씨는 그 도끼가 자신의 아이를 버린 대가로 얻은 저주받은 재능은 아닐까 하며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기나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온전한 내 편을 가져보지 못한 여인의 시리고도 처절한 고백. 제가 대신 그녀의 숨소리가 되어 전해드립니다. 제 인생의 시작은 차가운 보육원의 복도였습니다. 67년 전 제가 세상을 처음 마주했을 때 제 곁에는 따뜻한 온기 대신 낯선 이들의 무심한 시선뿐이었습니다. 친정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보리밥조차 못 먹는다는 아이들을 볼 때면 저는 그 지독한 가난조차 부러웠습니다. 적어도 그들에겐 억울할 때 울 수 있는 부모의 품이라는 기댈 곳이 있었으니까요. 부모의 얼굴조차 모르는 고아로 자라며 제가 가장 먼저 배운 것은 언어가 아니라 눈치였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뺏기고 내 몫을 챙기지 않으면 굶어야 했던 그곳에서 저는 평생을 따라다닐 지독한 불안감을 배웠습니다. 뺏지 않으면 뺏긴다는 그 생존의 법칙은 제 영혼에 깊은 흉터를 남겼고 저는 늘 누군가에게 기댈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홀로 서는 법만을 익혀야 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나만의 가족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나를 닮은 아이를 낳아 내가 받지 못한 사랑을 쏟아부으며 집이라는 울타리를 만드는 것이 제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20살에 아무것도 모르는 고아 소녀에게 그리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던 남자에게 모든 것을 걸었지만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는 제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1970년대 말 연고도 없는 미혼모가 홀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당장 오늘 밤 머물 곳조차 없었던 저는 갓 태어난 아이의 얼굴을 보며 매일 밤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마음은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지만 굶주림에 지쳐 울 기력조차 없는 아이를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이를 붙잡고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제 지독한 욕심이라는 것을요. 결국 저는 아이를 보육원이 아닌 아이를 간절히 원하던 어느 부부에게 입양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유일한 축복이라 믿으면서요. 입양을 보내고 나서도 저는 차마 멀리 떠나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양부모가 살던 동네 근처를 맴돌며 멀리서나마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훔쳐보는 것이 제 유일한 삶의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무섭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살던 동네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제 존재를 눈치채고 불안해하던 아이의 양부모는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아이를 찾아 헤맸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붙잡고 사정하고 이삿짐 센터를 수소문했지만 모두가 입을 맞춘 듯 모른 척을 했습니다. 지인들은 제게 이제 그만 잊으라고 조금이라도 젊을 때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아이에게도 너에게도 좋은 일이라며 저를 타일렀습니다. 그 막막한 절망의 끝에서 저는 저를 위로해 주던 한 남자와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결혼 생활 역시 지옥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7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자 제가 과거에 아이를 낳아 입양 보냈던 사실을 책잡아 시댁 식구들은 저를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를 못 갖는 이유가 오로지 제 부정한 과거 때문이라며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쏟아냈고 남편이라는 작자는 자신의 무능함은 외면한 채 오직 대를 이어야 한다는 핑계로 제 눈앞에서 다른 여자를 집으로 들였습니다. 아무런 배경도 지켜줄 친정도 없는 저를 그들은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제가 뻔히 보고 있는데도 안방을 차지한 그 여자를 보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제게 허락되지 않은 사치라는 것을요. 그렇게 저는 두 번의 결혼과 두 번의 배신을 겪으며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누구와도 함께 살지 않겠노라 다짐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보다 돈이 더 확실한 내 편이라는 생각에 저는 지독하게 일에 매달렸습니다. 길거리 노점상에서 떡볶이를 팔고 화장품 방문 판매를 하며 전국을 누볐습니다. 타고난 눈치와 생존 본능으로 재테크와 주식에 손을 댔고 운 좋게도 하는 일마다 큰 수익을 거두며 저는 남들이 평생 꿈도 못 꿀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생기자 가장 먼저 한 일은 다시 아이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저는 드디어 아이의 행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본 제 아이는 제가 그토록 입어보고 싶어 했던 교복을 단정하게 입고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를 쏙 빼닮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만 저는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 해맑은 웃음을 깨트리는 것이야말로 제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가 성인이 되고 아이의 집안에 경제적 위기가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지키고 싶은 마음에 몰래 아이의 양부모를 찾아갔습니다. 수십 년 만에 마주한 그들은 저를 한눈에 알아보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뺏으러 온 줄 알고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저는 그동안의 감사를 전하며 두툼한 돈 봉투를 건넸습니다. 아이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는 제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하지만 양부모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들은 제 돈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나중에 이 돈을 빌미로 아이를 만나려 하거나 친권을 주장할까봐 두렵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저는 아이 앞에 나설 일은 결코 없을 것이며 이것은 그저 아이를 지켜준 것에 대한 보답일 뿐이라고 매달렸지만 그들은 부모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라며 저를 집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며칠 후 뜻밖에도 아이의 양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가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며 원한다면 아이를 만나도 좋다는 허락이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고 친엄마의 존재에 대해 덤덤하게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만나기로 한 날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아이에게 주고 싶은 선물과 전 재산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마음을 안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30년 만에 마주한 제 아이의 눈빛에는 제가 기대했던 그리움이나 원망조차 없었습니다. 아이는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 자식을 놓아버린 사람의 마음은 죽어도 공감할 수 없어요. 하지만 덕분에 좋은 부모님을 만나 행복하게 자랐으니 그 점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예요. 저에게 당신은 옆집 아줌마보다 더 낯선 사람입니다. 다시는 제 인생에 나타나지 말아주세요. 그것이 아이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제 눈물을 보고도 아이는 어떤 흔들림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습니다. 그 냉담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제 인생 전체가 거대한 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 아이의 가족은 이사를 가버렸고 저는 다시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건너 들었지만 저는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욱 지독하게 돈을 모았습니다. 경기도에 수만 평의 땅을 사고 서울에도 여러 채의 아파트를 사들였습니다. 사람들은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부러워하지만 뒤에서는 자식도 없는 노인네가 저 돈 많아봐야 무덤까지 가져갈 거냐며 수군거린다는 것을 잘 압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제 재산은 화려한 성벽이자 저를 가둔 거대한 감옥일 뿐입니다. 아이에게 상처를 주기 싫어 다가가지 못하면서도 혹시나 시간이 흘러 40이 넘은 아이가 이제는 엄마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지 않을까 하는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제 와서 제 돈을 보고서라도 저를 만나준다면 저는 기꺼이 그 돈을 다 내어주고 아이의 손을 한 번만이라도 잡아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게 다가가서 다시 한번 거절당한다면 그때는 정말 제 인생의 마지막 끈을 놓아버리게 될까봐 무서워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혜숙 님이 보내주신 시리고도 아픈 사연이었습니다. 수만 평의 땅과 수많은 아파트를 가졌지만 정작 아이의 기억 속에서는 단 한 평의 자리도 차지하지 못한 어머니의 마음을 제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옆집 아줌마보다 낯설다는 아이의 그 한마디가 혜숙 씨의 가슴에 얼마나 깊은 대못으로 박혀 있을지 생각하면 저 역시 목이 메어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는 아물고 자식도 부모를 이해하게 된다고 말이죠. 하지만 혜숙 씨에게 시간은 치유가 아니라 다가갈 수 없는 거리만큼 쌓여가는 그리움의 무게일 뿐이었습니다. 혜숙 씨 어쩌면 따님도 40이 넘은 지금 본인이 부모가 되어보고 나서야 그 시절 어머니의 선택이 얼마나 지독한 절망 끝에 나온 비극이었는지 조금은 짐작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다가가는 것이 두려우시다면 그저 그 따뜻한 햇살 아래서 아이가 잘 살고 있다는 소식만으로도 스스로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아이를 버린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더 나은 세상을 선물하기 위해 당신의 심장을 도려냈던 것이니까요.